실전 문제를 푸실 때요, 위와 같이 문제가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선택지를 당연히 먼저 보시는 거예요. 1번부터 4번에 어떤 걸 넣어놨나 라고 싹 훑었더니 다 관계 대명사가 들어가져 있네요. 그쵸? 그래서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잠깐만 간단하게 그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쟤는요, 일종의 접속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과 절을 연결해 줄 겁니다. 근데 왜 이름을 그럼 접속사라고 안 불러요? 라고 한다면 동시에 대명사 역할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을 두 개나 하니까 아이고 열일한다 라는 의미로 새로운 용어를 붙여준 것뿐입니다. 그래서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대명사의 역할도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계 대명사 하면 같이 나오는 관계 부사도 마찬가지로 이 관계자 들어간 아이들은 다 접속사 역할을 하는데 걔는 이름이 관계 부사니까 뒤에 대명사 역할이 아니라 부사 역할도 함께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관계 대명사 문제를 풀 때 접속사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앞에 하나의 문장이 있을 건데요. 그 문장에서요, 공통인 명사 하나를 잡아요. 그리고 이 명사를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그쵸? 그리고요, 뒤에서는요, 이제 접속사가 나와줄 차례니까 관계 대명사를 써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문장이 나오는데 두 문장을 어떻게 연결해 주느냐? 관계대명사부터 문장 끝까지 또는 쉼표가 있는 곳까지 또는 동사 앞까지, 요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가로로 묶어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줘요. 명사를 꾸며주니까 접속사는 접속사인데 어떤 역할 하도록 명사 꾸며주는 품사가 영어에서는 형용사니까 형용사 역할 하도록 꾸며주는 접속사입니다. 요 가로친 부분이 덩어리로 형용사처럼 쓰이도록 꾸며주는 접속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접속사 역할하는 건 알았어요. 그러면 대명사 역할은 어떻게 할 건데요? 대명사는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얘는요,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주격이라고 불러요. 격이 역할이란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목적어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목적격이라고 불러요. 그럼 보어 역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복격이라고 불러요. 근데 시험에 잘 안 나와서 아마 문법책에서 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대신에 다른 거 하나 추가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소유격이라고 부릅니다. 그쵸? 요렇게 총 3가지, 또는 4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가로쳤던 문장 있죠? 요 가로쳤던 내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목적어 역할을 하고 소유격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 괄호 안에서. 형용사절 안에서. 그러면 얘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또 다시 주어가 올까요? 안 올까요? 얘가 이미 주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주어가 안 와요. 그리고 바로 뒤에 이렇게 동사가 오겠죠. 그다음에 목적격은요, 주어가 있고 동사는 있어요. 근데 여기 또 다시 목적어가 안 오겠죠? 그쵸? 보어도 마찬가지예요. 주어가 있고 동사는 있는데 뒤에 보어가 또 오지 않을 겁니다. 그쵸? 소유격 조금 이따 할게요. 요렇게 쓰여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찌 보면 이쯤 되면 기계적으로 외웠던 말이 있을 거예요. 관계대명사 뒤에는 어떤 문장이 온다?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할 때 불완전의 의미도 모르면서 우린 기계적으로 불완전한 문장이 온대. 관계부사 다음엔 완전한 문장이 온대.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불완전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문장에서 필수 요소인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없는 문장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건 없어도 돼요. 부사 없어도 돼요. 형용사 없어도 돼요.
근데 꾸며주는 말은 없어도 되는데 얘네가 없는 문장을 불완전한 절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다음에 소유격은요 좀 특별한데요. 소유격은 뒤에 이렇게 명사가 항상 붙어 다니셔야 하고요. 이 소유격 플러스 명사의 덩어리가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목적어 역할을 할 수도 있어서 주어 역할 할 때는 뒤에 이렇게 동사만 따라 나오고요. 목적어 역할 할 때는 뒤에 또 주어 동사까지 따라 나옵니다. 나중에 소유격이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됐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에서 여러분이 고려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금 한 격이요. 무슨 격인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선행사가 무엇인지, 선행사의 종류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크게 사람인지 사물인지 여러분 구별하시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요걸 가지고 구별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관계대명사 넣을 거고 뒤에 주어가 있네요. 그쵸? 동사가 있어요. 자, 죄송합니다. 이거 여러분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자, I believe 가로로 한 번만 묶어주세요. 죄송해요. 네, I believe 가로로 묶어주세요. 얘가 주어 동사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deceive가 다시 아까 제가 동사라고 했잖아요. 동사 있고 여기 me 목적어가 있네요. 그럼 뭐가 없는 거죠? 사실은 주어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주어 동사는 주어 동사가 삽입된 거라고 합니다. 주어 동사의 삽입이란 무엇이냐? 그냥 말을 하다가요. 저도 이렇게 그냥 말을 하다가 갑자기 뭔가 추가해서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문장 중간에 그냥 추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추가해서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삽입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삽입을 막 해도 되긴 하는데 나 여기 삽입한 거야 라고 컴마를 찍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원래는 제가 아까 컴마는 친절함이라 그랬죠. 깜빡이를 딱 켜고 들어가가지고 얘들아 나 삽입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가끔 깜빡이를 안 켜는 이상한 인간들도 있어요. 그쵸? 네, 그런 인간들처럼 깜빡이 다시 말해서 컴마를 안 켜고 들어가는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관계대명사가 쓰인 절 관계대명사 절 안에서는 요 가로 안에서는 삽입이 되어도 컴마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한눈에 잘 안 보여요. 만약에 여기 이렇게 되어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삽입됐구나 하시겠지만 이거 안 써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쟤는요 주어 동사가 삽입된 거고 그 다음에 주어는 없고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가 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미를 못 봐서 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때는 없는 게 바로 이 주어예요. 그러면 주격이면서 사람이어야 하니까 whom이 안 되고 who가 답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There is no rule 빈칸 has exception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얘는 저희가 오늘 관계대명사를 했는데 또 다른 개념이 하나 있어요. 관계대명사와 유사한 것, 그거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 유사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관계대명사처럼 생기지 않았는데 그 유사하게 관계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as, but, then 요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but에 대해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유사관계대명사 어떤 때 쓰냐면 당연히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앞에 있는 선행사에 부정어가 있어야 돼요. no 플러스 명사처럼 부정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but을 쓸게요. but 유사관계대명사 but 쓰는데 이때 이 but의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예를 하시면 나를 속인 소년 이렇게 뭐뭐한 소년 이렇게 꾸며주잖아요. 근데 벗은 뭐뭐한이 아니라 뭐뭐 하지 않은이에요. 않은. 그러니까 낫이 없지만 벗이 들어가면 뭐뭐하지 않은이라고 부정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거예요. 만약에 관계대명사 that을 쓴다라고 하면 that으로 바꿔 쓴다면 뒤에 not을 붙여주셔야 해요. 그래서 but has exception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런 문장 구조를 취합니다. 첫 번째, 선행사가 부정어여야 하고 but 자체의 의미도 뭐뭐하지 않은이어야 합니다. 얘는 유사관계대명사 but의 아주 대표적인 예문이고 사실 유사관계대명사란 개념이 조금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예문을 그냥 외우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고요. 다른 예문이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여기 단어만 바꿔요. 여기랑 여기만 바꾸지 똑같은 문장 구조를 갖고 나오는 게 대부분이라서 이 예문은 외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예문으로 There is no rule. 선행사에 no가 들어가 있으니까 유사관계대명사 but을 썼고요. 그쵸? 규칙이란 없다. 예외를 가지는이 아니라 예외를 가지지 않는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다시 규칙이란 없다. 예외를 가지지 않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볼까요? 규칙이 없어요. 예외를 가지지 않는. 다시 말해서 부정어가 no에도 있고요. 여기 않는이라고 부정어가 2개예요. 부정어가 2개인 거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이중부정이요.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 우리 그러잖아요. 부정을 너무 아니야 라고 너무 잡아떼면 사실인가 본데 이러잖아요. 우리도요. 그쵸? 너무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부정어가 2번 나오면 강한 긍정이에요. 그럼 저건 무슨 말이에요?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규칙은 없다.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다시 말하면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다. 이렇게요. 예. 그래서 얘를 이제 저희 영작 문제에서는 얘를 이제 바꿔 쓰라고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there is no rule that not을 붙여줘야 돼요. that은 뭐뭐하지 않는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doesn't 이렇게 not을 붙이고 have exceptions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not을 들어가줘요. that not과 같은 뜻인 but입니다. 그래서 유사관계 대명사만큼은 조금 어려운 개념이었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이미 but입니다. 그럼 더 볼 것도 없네요. 네, the only, the man. 다음에, that은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죠. 그래서 I knew, 주어 동사는 있고, 목적어는 없으니까 목적격이면서 선행사는 사람인 경우라서 물론 whom 쓰셔도 되지만 that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관계대명사 항상 어려워하시니까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시고요. 이따가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셔도 좋고요. 12페이지에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